세상은 결국 돈과 권력으로 움직인다. 승리를 호언장담했던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몽골의 히토류 광산 개발권을 두고 벌인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을 모색하던 몽골의 절박한 선택이 세계를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한국과 함께 가겠습니다. 전 세계가 절반 가격을 제시한 한국으로 히토류 개발권이 넘어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자원으로 봤고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700억 달러를 움직인 단 한마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크, 지금 당장 일어나. 몽골 관련 긴급 브리핑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몽골이 히토류 광산 개발권을 한국에 줬어. 미국 제안을 거절하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히토류라면 현대 산업의 쌀이나 마찬가지죠.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군사 무기까지 모든 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어요. 몽골의 새 광산은 그 독점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국에 줬다고요? 저는 마크 에반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 특파원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죠. 20년간 아시아를 취재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돈과 권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외교적 수사나 문화 교류 같은 건 그저 포장지일 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미국이 얼마를 제시했는데요? 편집장의 목소리가 침통했습니다. 100억 달러야. 한국은 35억 달러밖에 안 냈어.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지. 말이 안 됐습니다. 비즈니스에서 3배 차이는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뭔가 다른 조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야. 아무것도 없어. 기술 이전도, 안보 협력도, 추가 투자 약속도 없다고. 그냥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야.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20분. 1시간 후면 국무부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DC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국무부 청사에 도착하자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CNN,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이었겠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고요. 브리핑룸 문이 열리고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여러분, 몽골 정부의 결정에 대해 미국은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몽골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00억 달러의 선투자, 최신 채굴 기술 이전, 인프라 구축, 그리고 안보 협력까지 포함한 패키지였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식 발표로는 35억 달러입니다. 브리핑룸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겁니까? 기술이나 군사협력 같은?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된 바 없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범위에서 한국의 제안은 순수하게 광산 공동 개발과 이익 배분뿐입니다. 오히려 우리 제안보다 조건이 적습니다. 그럼 중국의 압력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몽골에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중국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15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마크, 잠깐 얘기 좀 하자. 우리는 조용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가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당황스러워. 72시간 전만 해도 거의 확정이었거든. 몽골 에너지부 장관이 우리 대사한테 긍정적인 신호를 줬어. 그럼 뭐가 변한 겁니까? 모르겠어. 갑자기 몽골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을 선택했다고 발표했지. 내각 회의도 없이 말이야. 대통령 단독 결정이었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여.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몽골 국민 반응이야. 우리는 당연히 반발이 있을 줄 알았어. 미국 제안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니까. 근데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래. 온라인에 축하 메시지가 쏟아진다고.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몽골에 뭘 한 겁니까? 지난 10년간 특별한 게 있었나요? 그게 문제야. 없어. 군사 동맹도 아니고 경제 규모도 크지 않아. 외교 관계도 그저 그래. 근데 한 가지 이상한 통계가 있긴 해. 뭔데요?
몽골 인구 350만 명 중에 8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운다더라. 거의 4분의 1이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K-팝 때문이겠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우리 정보팀이 조사해봤는데 단순히 팬덤 수준이 아니래. 진짜로 취업하려고, 학위 따려고 배운다는 거야. 그래도 그게 4,700억 달러 결정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지. 그래서 너가 가봐야 할 것 같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봐. 사무실로 돌아오자 편집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크, 울란바토르가 예상했습니다. 72시간 안에 이유를 밝혀내. 이건 단순 자원 뉴스가 아니야. 세계 질서가 바뀌는 신호일 수 있어. 미국이 예상 못한 방식으로 말이지. 오후엔 중국 대사관 대변인을 만났습니다. 평소엔 온화한 사람인데 이날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미스터 에반스, 이번 사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몽골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경제의 90%가 중국 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선택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도 제안을 했습니까? 물론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매우 관대한 조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몽골의 최대 교역국이자 안보 파트너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를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한국을 선택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시장도 작고 군사력도 약합니다. 왜 한국입니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똑같이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세계 초강대국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몽골과 한국 사이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과 몽골 관계를 검색했어요. 외교관계 수립은 90년대 초반, 교역량은 연간 2억 달러 수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 교류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몽골의 문화원을 5개나 세웠고 한국어 교육에 매년 300만 달러를 지원했더군요. 장학금도 매년 2,000명분을 제공했고요. 왜 그랬을까요? 몽골은 인구도 적고 시장도 작은데 말이죠. 다음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 비행이었어요. 기내에서 자료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부른다. 무지개의 나라라는 뜻이다. 무지개의 나라? 왜 그런 이름을 붙인 걸까요? 단순히 예쁜 표현이 아닐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72시간. 진실을 파헤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울란바토르에서 만나게 될 이야기가 단순한 비즈니스 딜이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20년간 쌓아온 제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도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이 멀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질문 하나. 왜 한국인가? 질문 둘. 무지개의 나라는 무슨 뜻인가? 질문 셋. 8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는 진짜 이유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K-팝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0월의 몽골은 벌써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 가세요? 시내 호텔로요. 어느 쪽이요? 강남스타일 거리 쪽입니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남스타일 거리라고요? 그게 뭡니까? 기사가 웃었습니다. 아, 외국인이시구나. 울란바토르 중심가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 가게가 많아서요. 차에 올랐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이상했어요. 간판의 절반이 한글이었습니다. 김치찌개, 삼겹살, 노래방, PC방. 한국어 간판이 몽골어보다 많았어요. 여기 한국 사람 많이 삽니까? 아니요. 몽골 사람들이 하는 가게예요. 한국어 쓰면 장사가 잘 된대요. 왜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요즘 애들은 한국 거 아니면 안 사요.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식당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한 식당 앞을 지나는데 K-팝이 크게 들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였죠.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려면 서점만 한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입구부터 놀라웠습니다. 한국어 교재 코너가 따로 있었어요. 그것도 서점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EPS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비즈니스 한국어,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책장이 빽빽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영어로 물었습니다. 한국어 배우세요? 네. 내년에 한국 갈 거예요. 일하러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만 대학도 가고 싶어요. 한국어 배우기 어렵지 않나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어렵죠. 근데 배워야 해요. 제 미래니까요. 서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교재가 잘 팔립니까? 품절이 일수예요. 특히 EPS 토픽 책은 나오자마자 동나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죠? 한국 가려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우리 손녀도 지금 한국어 학원 다녀요. 몽골의 미래는 한국어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책 몇 권을 샀습니다. 밤에 호텔에서 읽어볼 생각이었어요. 오후엔 중앙 광장으로 갔습니다. 칭기스칸 동상이 우뚝 서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10대와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음악이 흘렀어요. 블랙핑크의 노래였죠. 그리고 한 그룹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커버 댄스였어요. 완벽한 안무였습니다. 한국 아이돌 못지않았어요. 구경하는 사람들도 같이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한국어 가사를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몽골 수도 한복판이 맞나 싶었어요. 놀랍죠? 옆에서 누군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네. 외교부에서 나왔습니다. 수아라고 합니다. 마크 에반스 기자님 맞으시죠? 어떻게 저를? 대사관에서 연락받았어요. 취재 도우라고 해서요. 우리는 광장 옆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수아가 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처음이세요? 네. 솔직히 예상과 많이 다르네요. 어떤 점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깊이 침투한 줄 몰랐어요. 간판, 음악, 젊은이들까지. 수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K-팝의 힘이라고요. 아닌가요? K-팝은 시작일 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수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장에선 여전히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건 방탄소년단을 좋아해서만은 아니에요. 한국이 자기들의 미래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도 4,700억 달러짜리 결정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닙니까? 수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뭔가 더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내일 한국 대사관으로 오세요.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나란이라고. 대사관 통역관이에요. 이번 히토류 협상 전 과정에 참여했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K-팝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예요. 저녁엔 호텔방에서 낮에 산책들을 펼쳤습니다. 한국어 교재였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기회입니다. 한국어는 미래입니다.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네온사인들 사이로 한글 간판이 반짝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와 달랐어요. 미국 기자로 20년을 살면서 저는 세계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흐르는 방향,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국가들이 결정하는 이유를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힘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수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K-팝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나란이라는 통역관이 뭘 알고 있을까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관찰 하나. 몽골 젊은이들의 한국 사랑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다. 관찰 둘. 한국 정부는 10년 넘게 꾸준히 문화 투자를 했다. 관찰 셋. 뭔가 더 있다. 수아의 눈빛이 그걸 말해준다. 잠들기 전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첫날 관찰입니다. K-팝 열풍은 실제로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대사관 통역관을 만나봅니다.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72시간 중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생겼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답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 만날 나란이라는 사람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의 조용한 지역에 위치한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수아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데 밤새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란히 기다려요.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지나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몽골 전통 의상과 현대적 정장을 적절히 섞은 옷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나란입니다. 완벽한 한국어였습니다. 서울 사투리까지 섞여 있었어요. 마크 에반스입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10년 배웠으니까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라는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수아 씨한테 들었어요. 이번 히토류 거래가 왜 한국으로 결정됐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미국 제안이 훨씬 좋았는데요. 나란히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물론입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나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맥이 보였어요. 저는 고비 사막 출신입니다. 유목민 가족의 장남이에요. 아버지는 양을 치셨고 어머니는 카슈미르를 짜셨죠. 평범한 몽골 가정이었어요. 언제 한국어를 시작했습니까? 17살 때요.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보여줬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봤죠. 근데 점점 빠져들었어요. 드라마 때문에? 나란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드라마는 계기였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우리 가족은 가난했어요. 양 100마리를 키웠지만 기후 변화로 목초지가 줄어들었죠. 중국 상인들은 양털값을 후려쳤고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평생 가난할 거라고.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네. 근데 학원비가 문제였어요. 울란바토르 한국어 학원은 한 달에 우리 가족 월 수입의 절반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란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족 회의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죠.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종마를 키우셨어요. 아르갈이라는 이름의 명마였죠. 경마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했어요. 할아버지의 자랑이자 가문의 보물이었습니다. 그 말을? 나란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겠다고 하셨어요. 나란의 학비를 위해서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종마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알았거든요. 유목민에게 말은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가족이자 생계수단이자 자부심이에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말은 과거고 나라는 미래라고. 내가 한국어를 배워서 성공하면 말 10마리를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어머니도 나서셨어요. 혼수품으로 받은 은장신구를 파셨죠. 아버지는 양 50마리를 팔았고요. 동생들도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족이 모두? 네. 마을 사람들도 도왔어요. 이웃집 아주머니는 카슈미르 스카프를 주셨고 마을 이장님은 트럭을 빌려주셨죠. 그렇게 해서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나란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말 3마리 값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건 달랐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아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나라는 물을 마시고 진정했어요. 울란바토르에 와서 1년 동안 공부했어요. 매일 14시간씩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단어를 외웠고 점심시간엔 한국 뉴스를 들었어요. 저녁엔 드라마로 회화를 연습했죠. 힘들지 않았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고향에 전화하면 동생들이 말했어요. 형, 우리 대표로 가는 거야. 꼭 성공해야 해. 시험은 어땠습니까? EPS 토픽이요? 지옥 같았어요. 나란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험 당일 난방이 고장났어요. 영하 20도였죠. 손이 얼어서 펜을 잡기도 힘들었어요. 옆자리 사람은 10분 만에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야죠. 제 시험 볼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끝까지 봤어요. 결과는? 나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247점. 몽골 전체에서 2등이었어요.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대단합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집에 전화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온 가족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아르갈 앞에서 절을 하셨대요. 너가 성공해서 아르갈이 기쁠 거라고 하시면서요. 나란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엔 게르 앞에 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에 목을 안고 있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나라는 가운데서 합격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갔습니까? 네. 경기도 안산의 전자 공장에 배치됐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차별도 받았고 외로웠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 희생한 게 너무 컸으니까요.
지금은 대사관 통역관이시네요. 나란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일하고 대학에 갔어요.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를 더 깊이 공부했죠. 졸업 후에 대사관에 들어왔고요. 저는 메모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토류 결정과 무슨 상관입니까? 나란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크 씨, 저 같은 사람이 몽골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요? 수만 명이에요. 가족의 전 재산을 걸고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이요. 우리는 한국에 가서 일했고, 공부했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몽골을 바꾸고 있죠. 그게 몽골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당연하죠. 몽골 대통령 어드바이저 중 3명이 한국 유학파예요. 에너지부 차관도 한국에서 공부했고요. 우리 세대가 몽골 정부의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10년, 20년에 걸친 인적 네트워크였던 거예요. 그럼 K-팝은? 시작이었어요. K-팝이 문을 열었고 한국 드라마가 관심을 끌었죠. 하지만 우리가 한국어를 배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뭡니까? 나란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생존이요. 그 단어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생존. K-팝도 드라마도 아닌 생존이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나란히 일어섰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제 고향에 가보시겠어요? 거기 가면 이해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얼마나 걸립니까? 차로 6시간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나란히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실 거예요. 당신 같은 기자를 만나고 싶어 하셨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아가 따라 나왔어요. 어떠세요? 충격적입니다. 말을 팔아서 외국어를 배운다니. 그게 몽골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국이 얻은 신뢰의 이유고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내일이면 뭘 보게 될까요? 고비 사막 유목민의 삶. 가족의 희생?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나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생존. 회의실을 나오며 나란히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호텔로 모시러 갈게요. 편한 옷 챙기세요. 고비 사막은 춥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K-팝도 드라마도 아닌 생존. 나란히 말한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일 고비 사막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곳에 진짜 답이 있을까요?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 불빛 너머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다음날 새벽, 나란의 지프차에 올랐습니다. 수아도 함께였어요. 울란바토르를 벗어나자 광활한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6시간이면 도착해요. 나란히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는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 가끔 보이는 양떼와 게르들.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어요. 마크 씨,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제 생존이라고 하셨죠? 무슨 뜻이었습니까? 나란히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15살 때였어요. 네. 중국 상인이 우리 마을에 왔어요. 양털을 사겠다고 했죠. 아버지가 가격을 물으니까 작년의 절반이래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란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희는 중국에 팔 수밖에 없잖아. 다른 선택지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분해하셨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다른 시장이 없었으니까요. 몽골 경제의 90%가 중국 의존이에요. 우리가 싫어도 중국한테 팔 수밖에 없어요. 힘든 상황이네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듬해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이 필요하대요. 근데 돈이 없었죠. 그때 한 중국 회사가 제안을 했어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고요.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거절했어요. 이웃 마을 사람이 그렇게 땅을 빼앗긴 걸 봤거든요. 결국 어머니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셨죠.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요. 중국 아니면 러시아. 둘 다 우릴 약자로 봐요.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요. 그래서 한국을? 나란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 회사들은 공정한 가격을 줬어요. 한국 대학들은 장학금을 줬죠. 한국 정부는 우리를 존중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아가 끼어들었습니다. 10년 전부터 한국은 몽골의 문화원을 세웠어요.
한국어 교육에 매년 300만 달러를 지원했죠. 장학금도 2,000명분씩이요. 그게 큰 금액입니까? 몽골 입장에선 엄청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원을 달라거나 정치적 양보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육을 지원했죠. 나란히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 장학금을 받았어요. 한국 대학 등록금 전액이었죠. 조건은 딱 하나. 졸업 후 몽골로 돌아와서 일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돌아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몽골을 바꾸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3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게르 10여 개가 모여 있었어요. 다 왔어요. 제 고향입니다. 차에서 내리자 차갑고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한 노인이 게르 앞에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나란히 달려가 안겼습니다. 노인은 나란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어요. 우리 손자가 왔구나. 그리고 손님도 모셨고 나란히 저를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 미국 기자 마크 에반스예요. 이번 히토류 이야기를 취재하러 오셨어요. 노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볼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야기 나눠야죠. 게르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로에 불이 지펴져 있었고 벽엔 가족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한쪽 구석엔 한국 드라마 DVD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볼드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궁금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간단해요. 신뢰 때문이죠. 신뢰요? 볼드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말 보이세요? 한 마리 말이 게르 옆에 묶여 있었습니다. 늠름한 종마였어요. 저게 아르갈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란의 학비를 위해 팔려고 했던 그 말이었어요. 팔지 않으셨습니까? 볼드가 웃었습니다. 팔려고 했죠. 근데 안 팔아도 됐어요. 어떻게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란이가 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요? 학비 전액의 생활비까지 지원한다고 했죠. 그래서 말을 안 팔아도? 네. 아르갈은 그대로 우리 곁에 있게 됐어요. 볼드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이해하는구나. 우리가 뭘 소중히 여기는지 아는구나. 그게 신뢰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나란히 한국에서 성공했어요. 3년 일하고 대학 가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죠. 그리고 집에 돈을 보냈어요. 우리 집은 나란 덕분에 일어섰습니다. 볼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뿐인가요? 마을 청년 10명이 나란을 따라 한국에 갔어요. 다들 성공했죠. 지금은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 학교도 생기고 진료소도 생겼어요. 한국 덕분에? 그렇죠. 한국이 우리 마을을 바꿨어요. 아니, 몽골을 바꿨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도 히토류는 너무 큰 결정 아닙니까? 개인적 신뢰와 국가적 결정은 다른 거 아닙니까? 볼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국가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나랑 같은 청년들이 정부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결정을 내렸죠.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크 씨, 물어봅시다. 미국은 우리한테 뭘 해줬나요? 큰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돈. 중국도 마찬가지죠. 돈과 압박.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10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장학금을 줬고, 일자리를 줬고, 존중을 줬어요. 볼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이었어요. 제 모든 관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별이 쏟아졌어요. 게르 밖에서 나란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인상적이죠? 네. 이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봅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 별들처럼 세상엔 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는 나라는 손에 꼽는다고요? 한국이 그 중 하나고요? 아니요. 나란히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국이 유일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게르 안의 작은 침낭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 기자로 20년을 살면서 저는 세계를 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돈과 권력, 그게 전부라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이었고, 기회였고, 존중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4,700억 달러 계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K-팝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10년에 걸친 신뢰의 승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볼드가 저를 그의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게르 옆 작은 목조 건물이었어요. 여기가 제 보물창고예요.
문을 열자 놀라웠습니다.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어요.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한국어 책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에 국립박물관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40년간 학예사로 일했어요. 몽골 역사가 제 전공이었죠. 볼드가 책장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파일을 펼치자 오래된 문서, 복사본들이 나왔습니다. 한자와 몽골 문자로 쓰여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13세기 기록이에요. 몽골 제국과 고려의 교류 문서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요? 그럼 한국과? 그렇죠. 한국의 전신인 고려와 몽골 제국은 80년간 동맹 관계였어요. 볼드가 한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1254년 기록이에요. 쿠빌라이 칸이 고려 왕실과 혼인 동맹을 맺었죠. 고려 출신 왕후가 7명이나 있었어요. 왕후가 7명이나? 네. 그만큼 몽골 제국은 고려를 신뢰했어요. 동등한 파트너로 봤죠. 다음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더 흥미로워요. 14세기 기록인데 고려 장인들이 몽골에 와서 기술을 전수했다고 나와 있어요. 금속 세공, 도자기, 인쇄술까지요. 저는 메모를 빠르게 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한국과 몽골은 긴밀한 관계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볼드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몽골어 어원 연구예요. 제가 30년간 조사한 거죠. 몽골어에 한국어에서 차용한 단어가 47개나 있어요. 47개요? 네. 옷, 음식, 기술 관련 단어들이요. 예를 들어 몽골어로 장인을 뜻하는 단어는 한국어 장이에서 왔어요. 비단은 한국어 명주에서 왔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문화적으로 한국이 몽골의 영향을? 상호 영향이었어요. 우리도 몽골 단어를 한국에 전했고 한국도 단어를 우리한테 전했죠. 그만큼 교류가 깊었다는 뜻이에요. 볼드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실크로드예요. 몽골 제국은 동서 교역로를 열었죠. 그런데 그 동쪽 끝이 어디였을까요? 중국. 아니에요. 고려였어요. 고려는 몽골 제국의 동쪽 관문이었죠. 유럽 상인들이 실크로드를 따라와서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고려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역사책에 없던 이야기였어요. 그럼 솔롱고스는? 아, 그거요. 볼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솔롱고스는 몽골어로 무지개예요. 무지개의 나라. 우리가 고려를 그렇게 불렀죠. 왜 그런 이름을? 전설이 있어요. 칭기스칸이 동쪽 원정을 갈 때 고려 땅에서 무지개를 봤대요. 7색깔이 영롱하게 빛나는 걸 보고 감탄했죠. 그래서 고려를 무지개의 나라라고 불렀다고 해요. 볼드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른 거예요. 무지개는 폭풍 뒤에 나타나잖아요. 어려움 끝에 희망을 주는 상징이죠.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그렇게 본 거예요. 희망의 나라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 1000년이 지났지만 그 인식이 남아 있어요. 우리 DNA에 새겨진 거죠. 한국은 우리의 오랜 친구라고요. 나란히 끼어들었습니다. 마크 씨,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건 K-팝 때문이 아니에요. 1000년 전부터 이어진 유대 때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볼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현대적인 이유죠. 뭡니까? 볼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이요? 네. 지난 30년간 중국은 우리를 압박했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요. 나란히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몽골을 자기네 일부라고 생각해요. 내몽골은 이미 중국 영토가 됐죠. 외몽골인 우리도 결국 흡수하려고 해요. 증거가 있습니까? 볼드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중국 교과서예요. 여기 보면 칭기스칸을 중국 영웅이라고 써놨어요. 몽골 제국이 중국 왕조였다고 주장하죠. 그게 문제입니까? 큰 문제죠. 우리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볼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중국은 매년 우리 정부에 압력을 넣어요. 역사 교과서를 바꾸라고, 칭기스칸이 중국인이라고 가르치라고요. 안 들으면 경제 제재를 하죠. 나란히 덧붙였습니다. 3년 전에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중국이 몽골 석탄 수입을 갑자기 중단했어요. 우리 경제가 마비됐죠.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습니까? 몽골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났거든요. 중국이 화났죠. 그래서 경제 보복을 한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볼드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몽골 땅을 사들이고 있어요. 광산, 목장, 농지까지요. 지금 추세면 10년 후엔 몽골 땅의 3분의 1이 중국 소유가 될 거예요. 정부는 뭘 합니까? 막을 힘이 없어요. 경제가 중국 의존이니까요. 나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요. 이대로 가면 몽골이 사라질까 봐요. 내몽골처럼 중국에 흡수할까 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서재를 채웠어요. 볼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어요. 제3의 이웃이 필요하다는 걸요. 제3의 이웃이요? 네. 몽골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어요. 둘 다 강대국이고 둘 다 우리를 무시해요. 우리는 완충국일 뿐이죠. 그래서 한국은 달라요. 한국도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나라예요.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있지만 독립을 지켰죠. 우리와 같은 처지예요. 나란히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해해요. 약소국의 아픔을, 강대국의 압박을요. 그래서 한국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했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저는 펜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기사가 아니었어요. 생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히토류 결정은? 볼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제3의 파트너를 확보하는 거죠. 히토류는 그 시작이에요. 미국은 왜 안 됐습니까? 미국은 너무 멀어요. 진심이 없어요. 돈만 있죠.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이 도와준 적 있나요? 없어요. 한국은 10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어요. 나란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란아, 너가 한국어를 배운 건 잘한 거야. 중국어를 배웠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그림자였을 거야. 하지만 한국어를 배워서 너는 자유로워졌어. 선택할 수 있게 됐어. 목이 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는 그 후에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어요. 병이 악화됐거든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아들이 성공하는 걸 보셨으니까요. 볼드가 나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현명했어요. 미래를 본 거죠. 한국이 몽골의 희망이라는 거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메모가 필요 없었어요. 이해했거든요. 몽골이 한국을 선택한 건 두 개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1000년 전부터 이어진 역사적 유대, 다른 하나는 중국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생존 전략, 그리고 그 둘 다 한국만이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울란바토르로 돌아온 다음 날, 몽골 국립대 정치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바트라는 50대 교수였어요. 에반스 기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학 내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히토류 결정에 대해 궁금하시죠? 네. 정치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트 교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먼저 이걸 보세요. 화면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지난 20년간 몽골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예요. 보시다시피 계속 증가했죠. 지금은 90%를 넘어요. 엄청나네요. 문제는 이게 경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지거든요.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중국이 몽골에 가한 경제 제재 목록이에요. 지난 10년간 5번이나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치적인 거죠. 달라이 라마 방문, 일본 총리 만남, 미국 군사훈련 참여 같은 거요. 중국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제재가 왔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였습니까? 석탄 수입 중단, 국경 폐쇄, 관세 인상 같은 거요. 한 번은 국경을 2주간 막았어요. 몽골 경제가 마비됐죠.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달라이 라마 다시 안 부르기로 했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바꿨죠. 주권 침해 아닙니까? 물론이죠. 근데 어쩌겠어요. 경제가 중국 손에 달려 있는데요. 바트 교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문화 침략이에요. 문화 침략이요? 네. 중국은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고 해요. 동북공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던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몽골 제국이 중국 역사라고 주장해요. 칭기스칸이 중국 영웅이라고 가르치죠. 교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작년에 중국 교육부가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몽골 교과서에서 칭기스칸을 몽골 영웅으로 가르치지 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요구네요. 그렇죠. 근데 거절하면 경제 제재가 와요. 그래서 정부가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더 심해요. 내몽골을 보세요. 완전히 중국화됐어요. 몽골어 교육이 금지됐고 몽골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두려워요. 외몽골도 결국 그렇게 될까 봐요. 바트 교수가 자료를 더 보여줬습니다. 이건 중국 기업의 몽골 토지 매입 현황이에요. 매년 증가하죠. 지금 추세면 20년 후엔 몽골 경제가 완전히 중국 소유가 돼요.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어려워요. 우리는 가난해요. 중국 자본이 필요하죠. 근데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면 중국 영향력도 커져요. 딜레마예요. 그래서 한국을?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대안이에요.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제3의 파트너죠. 왜 미국이나 유럽은 안 됩니까? 너무 멀어요. 실질적 도움이 안 돼요. 한국은 가깝고 기술도 있고 우리를 이해해요.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비슷한 처지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있지만 살아남았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오후엔 중국 대사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시위대가 있었어요. 수십 명의 몽골 청년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중국이 아니다. 우리 역사를 돌려줘. 칭기스칸은 몽골 영웅이다. 한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시위하는 겁니까? 중국이 또 우리 역사를 왜곡했어요. 어제 중국 방송에서 칭기스칸을 중국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참을 수 없죠. 우리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청년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소수민족으로 취급해요. 독립국가로 안 봐요. 그래서 우리가 화난 거예요. 시위대가 구호를 외쳤습니다. 몽골은 독립국가다. 우리는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저는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몽골의 현실이구나. 끊임없는 중국의 압박과 그에 대한 저항. 저녁엔 수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대사관 근처 한식당이었어요. 오늘 많이 보셨죠?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몽골의 현실이에요. 중국 압박에 시달리는 나라죠. 한국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수아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존중이요. 존중이요? 네. 우리는 몽골을 동등하게 대했어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지 않았죠. 구체적으로? 한국 외교관들은 몽골어를 배워요. 몽골 역사를 공부하죠. 몽골 문화를 존중해요. 그게 중국, 러시아와 다른 점이에요. 수아가 덧붙였습니다. 10년 전 한국 대사가 부임하면서 한 일이 있어요. 칭기스칸 동상에 헌화한 거예요. 그리고 몽골어로 연설했죠. 몽골 국민이 감동했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엄청나요. 중국 대사는 그런 거 안 해요. 몽골을 하급 국가로 보거든요. 한국은 달랐어요. 동등한 파트너로 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쌓인 거군요. 네. 그리고 꾸준했어요. 10년 동안 한결같았어요. 문화원, 장학금, 기술 지원 계속했죠. 조건 없이요. 조건이 없었다고요? 네. 다른 나라는 뭔가 대가를 요구해요. 자원 접근권, 정치적 양보 같은 거요. 한국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도왔어요. 수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몽골이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10년 투자가 결실을 본 거죠. 저는 노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한 건 단순했습니다. 꾸준히 관계를 쌓고, 존중하고, 조건 없이 도운 것. 10년이라는 시간이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가 4,700억 달러 계약이 된 거였죠. 내일 대통령 인터뷰가 잡혔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어요. 마크 씨가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직접 들으세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1000년의 역사적 유대. 둘째, 10년의 꾸준한 투자. 셋째, 중국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전략. 넷째, 존중의 외교. 네 개의 이유가 모여 하나의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있었어요. 수아의 말처럼 대통령이 해줄 마지막 이야기. 그게 뭘까요? 다음날 아침, 몽골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건물 앞에 경호원들이 서 있었어요. 수아가 안내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대통령님은 편한 분이에요. 대회의실로 들어가자 한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바트볼드 대통령이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차를 따라줬어요. 몽골은 어떻습니까? 인상적입니다.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어떤 점이요?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취재하셨죠? 나란도 만나고, 볼드 선생도 만나고. 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할 시간이네요. 마지막 질문이요? 왜 한국인가? 진짜 이유 말이에요. 대통령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미국 제안이 경제적으로 훨씬 나았거든요. 강요들도 미국을 추천했죠. 그런데 한국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직접 결정했어요. 반대도 많았어요. 근데 확신이 있었죠. 어떤 확신입니까?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에반스 기자님, 질문 하나 할게요. 미국은 몽골을 뭐라고 봅니까? 파트너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원으로 봐요. 히토류를 가진 나라. 그게 다예요. 중국은 어떻게 보냐고요? 속국으로 봐요. 언젠가 흡수할 땅으로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일본은요? 시장으로 봐요. 물건 팔 곳으로요. 러시아는? 완충국으로 봐요. 중국 견제용으로요. 그럼 한국은?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형제로 봐요. 그 한마디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형제, 형제요? 네. 한국은 우리를 형제로 대했어요.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나라로요. 대통령이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10년 전 제가 장관이었을 때 한국을 방문했어요.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이 공항까지 나왔더군요. 저 같은 작은 나라 장관을 마중하러요. 그게 특별합니까? 엄청나죠. 미국 갈 땐 국무부 직원이 나왔어요. 장관은커녕 차관도 안 나왔죠. 중국은요? 아예 안 나왔어요. 택시 타고 호텔 가라더군요. 대통령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한국 장관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몽골은 한국의 소중한 친구라고. 그날 깨달았어요. 한국은 다르구나. 그래서 신뢰가?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장학금 주겠다고 했으면 줬고, 문화원 짓겠다고 했으면 지었어요. 10년간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죠. 대통령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년에 중국이 우리를 경제 제재했을 때 한국이 도왔어요. 긴급 수입 계약을 맺어줬죠. 조건도 안 달고요. 미국은요?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만 냈어요. 실질적 도움이 달랐군요. 그렇죠. 한국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했어요. 그게 신뢰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럼 이번 히토류 결정은?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파트너를 확보하는 거죠. 근데 왜 한국이냐고요? 네.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10년 동안 증명했잖아요. 한국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책상 위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미국 제안서예요. 100억 달러죠. 매력적이에요. 근데 계약서를 보세요. 조건이 수십 개예요. 정치적 양보, 군사협력, 중국 견제 동참 같은 거요. 다음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한국 제안서예요. 35억 달러. 적죠. 근데 조건을 보세요. 딱 하나예요. 공정한 이익 배분. 그게 다예요. 저는 두 문서를 비교했습니다. 확연히 달랐어요. 한국은 정치적 요구가 없었습니까? 전혀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로 하자는 거였어요. 동등하게요. 그게 결정적이었군요. 네. 우리는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요.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한국만이 그걸 제안했죠.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조인식 시간입니다. 가시죠. 역사적 순간이에요. 우리는 대강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고 양국 장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 산업부 장관과 몽골 에너지부 장관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은 몽골과 한국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천년 우정의 연장이자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입니다. 한국 장관도 연설했습니다. 몽골은 한국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번영할 것입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대통령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네. 나란을 보세요. 나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란은 오늘부터 한국-몽골 공동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예요. 25살 청년이 4,700억 달러 프로젝트를 이끌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란이 눈물을 닦았어요. 왜 나란입니까?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상징이에요. 말을 팔아 한국어를 배운 청년이 이제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예요. 한국은 나랑 같은 청년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찍을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답을 얻었으니까요. 인천공항 귀국 대기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몽골 취재가 끝났어요. 이제 기사를 써야 할 시간이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몽골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그건 단순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1000년의 역사, 10년의 신뢰, 존중의 외교, 그리고 생존의 전략. 모든 것이 겹쳐서 하나의 결정이 됐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 히토류보다 강력한 것. 1000년의 유대. 몽골 정부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4,700억 달러 규모의 히토류 광산 개발권을 한국에 준 것이다. 미국의 3배 제안을 거절하고 워싱턴은 경악했고 베이징은 분노했다. 이 기자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일주일 전까지는 하지만 울란바토르에서 만난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국을 선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나란이라는 25살 청년을 만났다. 그의 가족은 말 3마리를 팔아 그의 한국어 학기를 댔다. 몽골 유목민에게 말은 생명이다. 그걸 판다는 건 모든 걸 거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한국어를 배우면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선택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제3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볼드라는 70대 노인은 700년 전 문서를 보여줬다. 몽골 제국과 고려의 혼인 동맹 기록이었다. 우리는 1000년 전부터 형제였다고 그는 말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마크, 어떻게 돼가? 지금 쓰고 있어요. 좋아. 언제 보낼 수 있어? 1시간 후요. 기대된다. 자네 20년 중 최고 기사가 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몽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우리를 자원으로 봤고 중국은 속국으로 봤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형제로 봤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이번 결정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존엄의 문제였다. 존중의 문제였다. 한국은 10년간 몽골에 투자했다. 문화원을 세우고 장학금을 주고 한국어를 가르쳤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리고 10년 후 4,700억 달러로 돌아왔다.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있었어요.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란이었어요. 마크 씨, 오늘 프로젝트 첫 회의했어요. 정말 떨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가 나왔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나란, 당신이 진짜 영웅이에요. 당신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겁니다.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이 기자는 일주일 전만 해도 냉소적이었다.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움직인다고 믿었다. K-팝 같은 소프트 파워는 과대평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진짜 힘은 다른 곳에 있었다. 존중, 신뢰, 꾸준함, 그리고 상대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 한국이 몽골에서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게 히토류를 얻어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땅속에 묻혀 있지 않다. 사람 마음속에 있다. 그 자원의 이름은 신뢰다. 그리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다. 오직 시간과 진심으로만 얻을 수 있다. 한국은 10년을 투자했다. 그리고 1000년 우정을 되살렸다. 이것이 진짜 승리다.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3000단어. 제 20년 기자 생활의 정수였어요.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히토류보다 강력한 것, 1000년의 유대가 만든 4,700억 달러의 기적. 저장하고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3분 후 전화가 왔어요. 마크, 방금 읽었어. 대박이야. 정말요? 일면 톱으로 간다. 다음 아침 신문에 실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감사하지. 자네가 진짜 기자야. 숫자 뒤에 이야기를 찾았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행 승객 여러분,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짐을 챙겨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몽골을 떠올렸어요. 광활한 초원, 따뜻한 게르, 볼드 할아버지의 미소, 나란의 눈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히 히토류 기사가 아니었어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꿈을 위해 모든 걸 거는 사람들,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들, 그리고 1000년을 이어온 우정?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어요. 한국. 작지만 거대한 나라.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가면 딸에게 이야기해 줘야겠어요. 진짜 힘이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그리고 왜 세상엔 아직 희망이 있는지. 6달이 지났습니다. 제 기사는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걸 올해 최고 국제 기사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진짜 보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한국 몽골 청년 센터가 문을 열었거든요. 3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1층은 한국어, 교육관, 2층은 역사 전시관, 3층은 창업 지원 센터. 개소식 날 초대받았습니다. 다시 울란바토르에 갔죠. 나란히 센터 관장으로 임명됐어요. 26살의 젊은 관장이었습니다. 마크 씨, 오셨군요. 나란히 달려와 악수했습니다. 축하해요. 관장님, 아직 어색해요. 근데 최선을 다하려고요. 개소식엔 양국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몽골 교육부 장관이 연설했어요. 이 센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과 몽골의 청년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도 말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씨를 뿌렸습니다. 오늘 그 열매를 봅니다. 나랑 같은 청년들이 두 나라의 다리가 되는 거려. 볼드 할아버지도 왔었어요. 아르갈과 함께였죠. 마크 기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해 주셨어요.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였죠.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고려와 몽골 제국의 역사, 현대 한몽 관계, 그리고 나란을 포함한 수십 명의 청년 이야기가 전시돼 있었어요. 한 패널에 제 기사도 걸려 있었습니다. 히토류보다 강력한 것 천년의 유대. 옆엔 나란의 사진이 있었어요. 게르 앞에서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그날 저녁 센터 옥상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수아가 옆에 왔어요. 어때요? 변화가 느껴지죠? 놀랍습니다. 6달 만에 이렇게 됐다니. 히토류 프로젝트도 잘 진행 중이에요. 곧 첫 생산이 시작됐어요. 경제적 효과가 크겠네요. 엄청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뭔가요? 수아가 광장을 가리켰습니다. 몽골 청년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들이에요. 저 청년들이 몽골의 미래예요. 한국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죠. 나란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10년 전 우리 가족은 말을 팔았습니다. 제 학비를 위해서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거요. 나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 센터는 수천 명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저처럼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요. 박수가 터졌어요. 한국과 몽골은 형제입니다.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요. 우리는 함께 갑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후속 보도 1000년 유대의 결실. 6달 전 이 기자는 히토류 기사를 썼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오늘 울란바토르에서 한국 몽골 청년 센터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히토류 첫 생산이 시작됐다. 숫자로는 4,700억 달러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숫자로 잴 수 없다. 나란이라는 청년이 수천 명의 롤모델이 됐다. 몽골과 한국이 진짜 파트너가 됐다. 그리고 세계가 배웠다. 가장 강력한 외교는 군대가 아니다. 돈도 아니다. 사람이다. 한국이 증명했다. 작은 나라도 존중과 신뢰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히토류는 언젠가 고갈될 것이다. 하지만 1000년을 이어온 우정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게 진짜 자원이다. 기사를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 야경이 반짝였어요. 한글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취재였어요. 숫자 뒤에 인간을 봤고, 권력 뒤에 마음을 봤고, 돈 뒤에 신뢰를 봤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거요. 지금까지 1000년의 유대, 히토류보다 강력한 것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몽골 청년의 꿈이 국가 간의 거대한 계약으로 이어지고 1000년 전 역사가 현대의 신뢰로 부활하는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힘은 돈이나 무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오랜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외교를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한국 몽골 우정의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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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